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차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검사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성능 검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조기 폐차를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보조금을 주지 성능 검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멀쩡하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를 하게 하고 정부에서 차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고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상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면 얼마든지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는 차량을 매연 때문에 폐차를 하라고 하면 사실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해당 차량을 보조금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노후경유 차량을 딜러가 아닌 정부가 폐차를 하기 위해 사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없는 노후경유 차량에 한해서만 차량의 가치를 인정하고 차량가액의 70%를 지급을 한다는 건데요. 단순히 폐차를 조기에 한다고 해서 모든 경유차에게 지급을 하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능 검사에서 합격을 하는 차량은 중고 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차 성능 검사는 중고차 매매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관이나 하부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든지 범퍼가 깨진 경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줄은 예상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하부는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차량의 부식 정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부 프레임의 부식이 심각해지면 프레임이 절단이나 구멍이 생기거나 터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파손이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주행에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에는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부 프레임의 부식으로 인해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 차종으로는 스타렉스, 포터, 봉고, 그리고 이스타나와 같은 승합차나 트럭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공업사에 방문을 하셔서 차량을 리프트에 한번 띄워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부 프레임의 부식으로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탈락이 된 이후에 바로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시고 재검을 받아서 합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어서 조기 폐차에 불합격이 될 것 같다면 미리 수리를 하신 뒤에 성능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이 조기 폐차 지원금보다 큰 경우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약 25만 원 정도의 전후의 가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바이가스 과다 배출입니다. 블로바이가스는 엔진 내벽에 틈이 생겨서 새어 나오는 그런 가스를 말을 하는데요. 체크하는 방법은 엔진을 중간 온도까지 예열을 하신 다음에 엔진 오일 캡을 열었을 때 기름이 튄다거나 아니면 흰색 연기가 배출이 되고 있다면 블로바이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검사 때도 이 검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블로바이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면 조기 폐차 성능 검사를 하시기 전에 수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블로바이 가스가 배출이 되는 경우에 10대 중 9대는 인젝터 압축 와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로 링을 교환만 하신다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기폐차 지원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더 나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연 과다 배출인데요. 성능 검사를 했을 때 엔진 문제로 인한 매연 과다 배출 차량은 불합격의 요인이 됩니다. 매연 과다 배출은 엔진 문제로 인해 생기는 증상 중 하나로 정상 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매연 과다 배출로 인한 불합격이 된 결과지가 있다면 성능 검사를 하기 전에 제출을 하셔서 성능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꼭 제출을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진 오일 과다 누유인데요. 차량 엔진 부분에 소량 묻어있는 그런 엔진 오일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자동차 하부에서 엔진 오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진 오일 누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과 수리 비용을 꼭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를 하는 차량을 수리까지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보조금과 고철비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량이 아니면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수리 비용을 꼭 비교를 해보시고 수리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꼭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성능검사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고 있다면 해당 부위를 사진을 찍으셔서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막차폐차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조기폐차를 하실 땐 지정폐차장 막차폐차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